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킬레우스 분노 이제 전반부를 하고 오늘 후반부를 합니다. 지난주 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기억 다 하시겠지만 한번 쭉 화면을 보시면서 명작은 인간학이다. 거기서 시작해서 박경리 토지 얘기를 했고 제대로 보이는 사랑의 첫 점사 이야기, 그걸 얼마나 필연성 있게 잘 그렸느냐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그리는 것이다. 모든 문학은 인간을 그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 해바라기가 내 그거 그다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발자크의 마을 사제의 여인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운명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얘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것과 관계해서 백범일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미주노 남북해서 이게 이래 됩니다. 관상이 좋아도 이 앞에 신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신. 관상이 좋아도 몸 좋은 것보다 못하다. 몸이 좋아도 마음 좋은 것보다 못하다. 마음이 좋아도 밥 잘 먹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운명이 그 관사이라는 게 결국 저리 보면 과학이죠. 건강하면 관사이 좋아지는 거니까 과학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2편 아킬레우스 분노 제2편 문학과 인간학 제2편 바로 이제 그리스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인간을 그리느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학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 미녀예요. 여러분 소설에 나오는 물론 추녀도 있죠. 추녀를 그린 작품도 없진 않지만은 대개 소설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하면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남자도 다 잘생긴 것들만 나와요. 그렇거든. 이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인간, 그게 어떤 거냐는 것을 실제로 세계문학사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서양 문학사에서 최고는 헬렌입니다. 이건 뭐,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유럽 문학사는 헬렌의 평가 해석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헬렌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리아드 오데세이라는 작품이 바로 헬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헬렌이라고도 하고 헬레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헬렌이죠. 이제 독일이나 뭐 이리로 가면 이제 헬레네 하거든요. 헬레네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면 하도 이뻐가지고 헬레레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유식한 사람이 쓸 때는 헬렌 오브 스파르타 이렇게 말해요. 스파르타의 헬레네. 스파르타 왕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 그런 뜻이죠. 왕비 헬레네고 혹은 헬렌 오브 트로이 왕비로 있다가 납치돼 가잖아요. 납치돼 가서 이제 일어난 게 뭡니까? 트로이 전쟁이거든. 그 트로이 전쟁을 그린 것이 바로 일리아드. 전쟁 끝난 뒤에 그리스가 승리한 뒤에 장군들이 귀국할 때까지를 그린 것이 오데세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오늘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를 따지면 이래 됩니다. 스파르타의 여기 이제 헬레네가 있고 왕비입니다. 왕비야. 이걸 이제 납치해 가요. 어디로? 트로이 왕자 팔리스가 납치해 가서 헬레네가 여기 가서 19년 동안 삽니다. 그 19년 동안에 이제 납치당하니까 그 자기 아내를 납치당하는 걸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오쟁이. 왕이, 보통 사람이 오쟁이 져도 기분 나빠서 복수를 하는데 왕이 오쟁이 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전 그리스 장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트로이 원정을 간단 말이에요. 그 트로이는 지금 우리 치면 이제 터키, 에게해를 건너서 터키 쪽이거든요. 그 원정 갔는데 못 이겨요. 트로이 성이 하도 완고하게 쌓아가지고 못 이깁니다. 못 이기고 있는데 10년 만에 승리해요. 승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정복당한 나라에
모든 남자는 다 죽이고 어린애까지. 왕은 며느리부터 왕비부터 전부 노예로 다 끌고 갑니다. 그 승리한 장군들이. 그 장군 계급대로 제일 먼저 총사령관이 여자 걸리면 그 다음 부사령관이 그 다음 걸리고 사단장이 걸리고 부대장이 걸리고 연대장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게 그 당시 풍속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유럽, 그 세계 역사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 왕이 메넬라오스입니다. 메넬라오스 아내가 되었거든. 그런데 원래 하도 헬렌이 이쁘니까 서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천하의 영웅들이 다 모입니다. 남자 영웅들, 싸움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당하게 시험을 봐서 헬렌을 차지해도 그 남자가 온전하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죽여도 죽이고 마누라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맺어요. 응모자들 계약을 맺는 게 뭐냐면은 누가 헬렌을 차지하든지 일단 결정되면 우리 그 인정해주고 승복하자. 절대 강도를 뺏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 나라에서 온 트로이, 파리스가 일명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뺏어갔거든.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되냐면은 파리스는 이제 트로이 왕자, 트로이 맞이에요. 여기 마당자거든. 마당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꿈이 아주 흉흉해요. 태몽이 흉흉해서 이놈을 그냥 뒀다가는 왕실에 무슨 횡행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왕실에서 멀리 보내가지고 키웁니다. 보내가 키우는 게 지금 여러분 그 터키 여행 가면은 지금 그 트로이의 목마 있잖아요. 터키 가면은 그 목마보다 훨씬 남쪽의 산맥 속에 그리고 주은 추방이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파리스 생활하니까 그냥 추방당한 왕자니까 좀 처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저 세신 저쪽 보십시오. 헤라, 아데나, 아프로디테 전부 이쁜 여자입니다. 저 세 여자가 어느 잔치에 모였다가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이쁜가? 이쁜 거는 그냥 이쁘다 하고 서로 좋아하면 되는데 꼭 지끼리 질투해요. 그래가지고 황금 사과 하나를 내놓고는 파리스에게, 파리스는 공경하니까, 남이니까, 파리스에게 심판해라. 그래서 당신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여신에게 이 황금 사과를 줘라. 그러니까 여신들이 파리스에게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자기가 그 사과를 갖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헤라는 파리스에게 만약 그 사과를 놔주면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을 너한테 주겠다. 쏘가 넘어갈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세계 제패하는 힘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내 같으면 거기 주겠어. 근데 그 다음에 아데나는 그 사과를 나한테 주면은 모든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래 꼬십니다. 근데 아프로디테가 미의신이잖아요. 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네 마누라 되게 만들어주겠다. 누구한테, 여러분 아들 같으면 누구한테 사과 줄 것 같아요? 아데나지. 헤라죠, 헤라. 그런데 헬레네가 아니라, 그런데 이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게 그 사과를 줘버립니다. 아프로디테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자에게는 천하지배가 뭐가 갈 것 없이 이쁜 여자가 제일이다. 난 안 그래요. 어쨌거나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문학 작품이. 남자에게는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마력이 있느냐. 세계 지배하는 것보다 이쁜 여자가 더 낫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프로디테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이쁜 여자를 파리스 마누라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일 이쁜 여자 찾아보니까 헬레네예요.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 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운명이라는 거 배웠지. 운명극, 비극. 운명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럼 나무 마누라가 됐지만은 그 마누라를 약취해서라도 파리스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래서 보쌈해서 가서 이제 파리스 데리고 가서 사는 겁니다. 딱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 왕이 마누라 잃어버렸다. 복수하러 가자 해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이 미녀라는 게 이제 봤죠. 천하 제패보다도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도 이쁜 여자가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문학 예술 아름다운 걸 그리는 게 미녀를 그리는 게 문학이다. 그래서 모든 갈등이 일어난다. 그렇게 딱 이제 이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쁜 여자가 얼마나 분쟁을 일으키느냐 그걸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뻐서 한 남자를 기쁘게 해주고 잘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천하태평이고. 그런데 꼭 그 이쁜 여자를 또 탐내는 남자가 얼빠진 남자가 있고 뭐 얼 안 빠져도 그렇겠지. 얼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미녀도 못 알아보니까 똑똑한 남자들이 덤비고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헬렌을 데리고 이제 파리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가니까 그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궁정 나갔다가 한 20년 만에 이제 커가지고 그냥 이쁜 여자 하나 데리고 궁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 왕자 중에 그 헬렌 그 파리스 동생 중에 쌍둥이 남매가 있어요. 이게 예언자입니다. 여자도 예언자, 남자도 예언자야. 그 여동생이 예언자인 거예요. 오빠가 돌아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칩니다. 그 우리나라 그 무당들 신들리만 어때요? 막 이러죠. 그 동서가 똑같습니다. 동생이 똑같아요. 확 미쳐. 확 소리 지르면서 오빠 왜 원에 나가라고. 오빠가 우리나라 트로이 망하게 하는 게 보인다고. 그래 말하거든. 그 예언이죠. 근데 예언은 꼭 안 들어요. 여러분도 예언 안 듣죠? 예언은 꼭 안 들어요. 막 식구들이 말려가지고 오랜만에 오빠 왔는데 왜 그러냐 하고 말려가지고 그냥 가족 회의가 벌어졌거든. 이제 저 여자가 누구냐? 스파르타 왕비다. 왕비 데리고 막 뻔히 나라가 위험해진 거 알잖아요. 침략해오는 걸. 그러니까 이제 돌려 보내줘라. 꼭 하다가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저렇게 예쁜 여자라면 우리 왕가에 있어야지. 이래서 데리겠다. 저 나라가 망한 거거든. 딱 알겠죠? 자, 이걸 머릿속에 두면서 지금부터 이제 봅니다. 복잡해져요, 사건이. 헬렌의 미모입니다. 저런 여인 때문이라면 되먹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윤리, 도덕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 얼굴 모양이 불사의 여신과 저토록 닮았느냐. 돌려보내자고 막 하는데 헬렌을 보는 순간에 현품을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변해버린 거야. 우리 왕가에도 저런 미녀 하나 둬야 된다. 이러고. 그리고 그냥 같이 데리고 사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제 그리스에서 원정군을 조직했거든. 총사령관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가멤논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미케네 왕가. 이 왕가를 알면은 그리스 신화의 한 30%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쭉 일리아드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일리아드와 오데세이 이 작품과 이거하고 그다음 테바의 왕가 이 세 족보만 알면은 그리스 신화가 거의 한 50-60% 한 70% 아는 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미케네 왕가가 워낙 복잡하고 집구석이 망조가 든 집구석이를 가지고 얘기하면 망조가 든 집구석이 이 얘기가 많거든요. 잘된 집은 재미없어요. 이 얘기할 게. 다 잘된 집이다. 바로 그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척구제랑 똑같습니다. 행복한 집은 다 비슷하지만은 불행한 집은 집구석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그게 척구제 아닙니까? 저거는 집구석이 망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그게 미케네 왕가거든. 저 미케네입니다. 여기 왕이 누구냐? 아가멤논이에요. 여기 왕이 아가멤논이에요. 왕입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메넬라오스의 형입니다. 자기 남동생 게수씨가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좀 찾아와야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힘도 제일 세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 왕이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리스 곳곳에 숨어있는 모든 장군들을 다 찾아요. 찾아다녀가지고 다 와서 이제 사단을 편성해서 이제 원정을 떠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지금 같으면 그 뭐 몇 시간만 건너가죠. 근데 그 뭐 오래 걸려 건너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총사령관이거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 이 왕 자기 대해서 이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 미케네가. 이게 아주 흉악한 나쁜 왕이에요. 그 표본으로 이제 아가멤논이 등장합니다. 이 마누라가 네스트람. 이게 부인이에요. 이게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이 원정 간 동안에 자기 시사촌 남동생하고 불륜을 맺어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남편 때려 죽여버리거든. 남편이 나쁘니까 마누라도 함께 나빠진 겁니다. 들어보면 저걸 토론시키면 참 재밌어요. 남편이 옳으냐? 아니다. 아내가 옳다. 아내가 나쁘다. 남편이 아내가 더 나쁘냐? 남편이 더 나쁘냐? 나중에 들어보면 여러분 아마 가서 토론시켜 보세요. 여러분 독서 지도반에 가서. 어쨌든 저런 사이 이제 갔는데, 이때 전쟁의 원칙이 뭐냐면은, 이제 트로이하고 가는 길에도 원정하고 트로이하고 전쟁하다가 포로를 잡잖아요. 잡으면은 남자는 이제 죽이거나 도로 우리 아군에 편성시켜서 함께 아군 되도록 만들고, 여자는 사령관부터 하나씩 차지하거든요. 아폴론 사제의 딸인 크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차지했어요. 전쟁하면서도 장군들은 저래 다 외도를 합니다.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 그냥 그 본처를 본국에 두고 왔잖아요. 왕비를. 그랬으면 그냥 바람 피우는 걸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바람 피우면 되는데, 저걸 데리고 살면서 지 마누라보다 더 낫다고 막 떠들어대요. 그러면 또 본처 스파이가 또 있거든. 그 사모님 스파이도 또 있잖아요. 그럼 사모님 스파이들이 또 이제, 막 폐하께서, 막 사모님보다 더 낫다고 막 떠들고 막 히덕거리고 막 꼴 못 보겠다고 또 그런 정보도 보냈을 거라고. 이건 이제 소설에는 안 나오고 내가 지어낸 말이니까 원래 그런 걸 쓰는 게 수필입니다. 일리아스 읽으면서 요랬을 거다. 크리탄 네스트라한테 또 아부하는 그 장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했을 거다. 그 마누라는 들으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냥 첩 하나 데리고 그냥 잠깐 바람 피우는 걸 봐줄 수 있는데, 그거 지보다 낫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앞엔 그러진 않죠? 그래 떠버리는 그런 남자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형편없는 인격인 거죠. 그걸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이게 아폴론 사제의 딸이니까 신의 힘이 있잖아요. 사제니까. 신에게 해가지고 저주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 딸이니까 아무리 장군이시여 총사령관이지만은 돌려달라, 내 딸. 그대로 돌려두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하니까 여자 안 뺏기려고 그러죠, 남자들은. 남자한테 여자 뺏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안 뺏기려고 안 주거든요. 안 주니까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 내리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 군대에게 병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막 죽는 거야.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전쟁이 패배하게 생겼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할 수 없이 돌려줘요. 근데 돌려주기 또 아깝거든. 이러니까 이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 이 아킬레스 건 카는 게 있죠. 아킬레스 건 여기 만든 거 아닙니까? 아킬레우스가 또 포로 여자 하나가 브리세이스라는 여자입니다. 여자야. 그리고 아가멤논은 저게 말이야.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야. 내 애인 돌려보낼 테니까 그 대신에 아킬레우스 애인 저걸 날 달라. 지금 자기 부하의 애인을 뺏는 겁니다.
그러면 아킬레우스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무리 사령관이지만은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고 싶죠. 갈아먹고 싶죠. 그러나 더 하려니까 안 줄 수 없죠. 뺏긴 거야. 딱 알겠죠, 상황이. 그래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미케네입니다. 우리 그때 미케네 누구 갔죠? 그때 이미 씨는 안 갔나? 그리스? 이정희 씨 갔는데 이정희 씨 안 왔지? 아, 여기 있구나. 박옥기 선생. 참 여기 좋았죠.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 기행을 가면은 여기 잘 안 가거든요. 일반 관광으로 가면 저기 안 가요. 페로포네소 반도에 있는 거거든요. 미케네를 꼭 가보세요. 저기 가면은 그야말로 그 신화의 현장입니다. 미케네 왕가에서 일어난 모든 그리스 비극의 현장이 바로 여기예요. 이 입구거든. 입구에 보면은 이건 우리가 가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돼요. 이 위에가 이제 사자가 이래 있는 겁니다. 이 위에 걸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머리가 다 깨져 버린 거죠. 깨진 상태인데 지금 저만큼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옛 무덤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입구는 작은데 들어가면은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와, 이게 이제 우리 일행들이에요. 일행들. 그때 서령신 선생 안 갔나? 갔죠? 어디 있어요? 여기요? 네. 자, 저게 이제 우리 미케네 갔을 때입니다. 미케네 지금 무덤 앞이거든요. 무덤 앞에는 저 무덤이 들어가면 이래 돼 있어요.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근데 무슨 무덤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무덤 아닙니다, 이것도. 하도 높아가지고. 초록색 또 나왔나? 저 이정희 선생도 있고. 무덤 내부 천장입니다. 천장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성체를 둘러싼 바위산. 이게요, 도시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강국이죠. 난공불락입니다. 이건 안내판이고, 그 옛날 그 왕국 없어진 틀을 자꾸 이제 조금씩 찾아가지고 저렇게 발굴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뭔지 다 잘 모르는 겁니다. 저기 한낮에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박물관. 저 현장을 다 보고 내려오는 길에 박물관 가면 박물관에 이제 거기서 발굴했던 여러 유품들을 그대로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미케네인데, 그 산에서 어디 내려다 보면 이제 저를 보이는 거죠. 자, 메넬라우스, 저기 스파르타 왕이거든.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 나왔죠. 이게 이제 아킬레우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킬레우스가 최고 장군이거든요. 아가멤논은 왕으로서 총사령관이지만은 실제로 전쟁을 잘하는 거는 아킬레우스예요. 그럼 트로이 군들이 제일 겁내는 건 아킬레우스야. 아킬레우스 나왔다 하면 트로이 병사들은 아예 겁을 내요. 그래 아킬레우스가 투구 옷 딱 멀리서 봐도 다 알아요. 저기 아킬레우스는. 오면 아예 겁을 내버려 도망가봐요. 아킬레우스하고 직접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순신이야. 어? 트로이 전쟁의 이순신이야, 아킬레우스가.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사령관이 지 애인 뺏어 브리세이스를 뺏어가 버리니까 화가 나서 그때부터 전투에 안 나갑니다. 못 나가겠다고. 아무리 달려도 안 나가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 애인 뺏어가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안 나가버려. 안 나가니까 그리스 군들이 막 전쟁했다 하면 다 죽어요. 트로이한테 집니다. 패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파트로크레이스, 파트로크로스. 이게 아킬레우스의 친구이자 시종이에요. 이게 이제 친구니까, 친구이자 보좌관이자 뭐 이러니까 아무리 달려도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못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다 못해서 아킬레우스 투구를 쓰고 아킬레우스 옷을 입고 아킬레우스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리스 군대들이 막 도망 다녔단 말이죠.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녀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트로이 왕자, 차기 왕, 트로이 동궁이죠. 헥토르가 그냥 한번 붙어보려고 아킬레우스하고. 그 모양은 아킬레우스니까. 전연을 하니까 아킬레우스가 아니니까 아킬레우스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말하자면 트로이 왕자에게 격투에서 패배당한 거예요. 죽어버려요. 죽어가지고 막 그냥 찌르고 막 시신을 막 갈기갈기 조각 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이 얘기를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리스 군들이 후퇴해버린 거죠. 후퇴하고 트로이 군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아킬레우스 장군한테 장군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자기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보좌관이자 이 친구 죽었으니까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찌르면서 보복하러 나가. 그 이제 자기 옷도 입고 가서 그 영화에 보면 트로이 성벽 왕관 앞에서 그 모래밭 그어서 막 소리 지릅니다. 헥토르 나와라. 내가 아킬레우스 내가 왔단 말이야. 내 친구 왜 죽였냐? 내가 가면 붙자. 그러니까 트로이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왕실 회의해가지고 나가지 말았고. 치욕이 낫다, 죽는 것보다. 근데 안 나가면 안 되거든, 옛날 법으로는. 그래, 헥토르 나가요. 나가니까 뭐 그냥 일거에 작살 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도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니까 헥토르를 그 전차 뒤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막 완전 시신을 학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신을 그대로 끌고 자기 군영으로 들어와서 자기 막사 옆에다가 딱 갖다 놓고 있단 말이죠. 자, 요 얘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이제 일리앗, 세계의 최고 걸작 일리앗에서 저런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느냐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학이라는 게 이런 거다는 걸 압니다. 전쟁 안 나갈 때 말하자면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 애인 브리세이스를 빼앗아 갔을 때 전쟁 안 나갔죠? 저래 말합니다. 그 사나이 아가멤논이야. 지옥 문만 마찬가지 나에게 싫은 인간이야. 아무리 내가 실수 접근과 결전을 벌여도 조금도 고맙게 생각하지도 모르고 뒷전에 처져 있건 앞에 나가 열심히 싸우건 대우는 똑같았어. 겁정이도 무용이 뛰어난 자도 아무런 차별이 없이 똑같이 특별 대우도 안 해줬어요, 장군한테. 게으름을 피워도 많은 공을 세워도 죽고 나니 똑같더라. 나 전쟁하기 싫다. 이런 나라, 이런 지휘관 밑에서 난 전쟁 못하겠다. 모두 아내는 사랑스러운데 전투에서 빼앗은 여자 포로지만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아무리 부하라도 뺏어가느냐. 이건 부도덕이죠. 도덕적이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내보고 전쟁 다시 나오라 하면 그리스가 망한다 해도 난 망해도 좋다. 난 이런 조국 애국심 없다. 맞지 않아요?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 조국이지. 안 나가. 그 사나이는 수치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염치도 모르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사단 칠정, 사단이 없는 인간. 그건 인간도 아니다. 어떤 은원이나 타입 해오더라도 나는 안 움직인다. 강경하죠. 이게 아주 명장면입니다. 두 번 다시 가문이세를 안 넘어간다.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준다 해도 안 넘어간다. 옛날 보물로 유명한 이 도시 준다 해도 안 물러간다. 돈 준다 해도 안 물러간다. 말과 수레를 이렇게 보물 끌고 와도 나는 그 보물도 나는 싫다. 그놈이 주는 거는 보물도 싫다. 엄청 저게 인간다움이죠. 장군은 저래야 되거든. 뿐만 아니라 이래 말합니다. 그 왕의 딸, 그럼 이제 최후는 아가멤논 안 되면은 아가멤논 딸이 이쁜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을 준다 해도 난 그것도 싫다. 얼마나 화났는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인간의 도리를
사단을 벗어난 염치 없는 인간. 뭐 그것도 싫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뺏어가는 겁니다. 저 브리세이스를 뺏어가고 이 화나 있죠. 이쪽 오른쪽에. 저기 이제 아킬레우스가 분노한 거거든. 저런 걸 이제 수필로 아킬레우스 분노 이래서 수필 한번 써보란 말이에요. 그래도 못 쓰겠다 하면 안 써도 돼요. 자, 이게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요약해 준 겁니다. 헥큐바, 이게 이제 영어로 말, 헤카베. 이게 트로이 왕의 왕비란 말이에요. 프리아모스는 트로이 왕이고, 마다들 파리스, 헥토르, 마다들이 이제 태몽이 흉흉해가 쫓아냈잖아요. 파리스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공이 된 겁니다. 차기 왕. 근데 이게 아킬레우스한테 맞아 죽었죠.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아내가 안드로마케. 헤레노스도 여기 왕자입니다. 이 헤레노스가 예언자예요. 헤레노스와 나중에 또 나와요. 그 여자 남매 그 예언자 하나 있거든. 그 예언자가 카산드라 많이 들어봤죠. 이제 헤레노스와 카산드라가 쌍둥이 남매입니다. 쌍둥이 이란생이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를 태어난 쌍둥이인데 카산드라도 예언자, 헤레노스도 예언자예요. 저 헤레노스가 예언 능력이 탁월하거든. 그랬는데 나중에 파리스가 전쟁에서 죽어요. 파리스도 나가서 죽거든. 파리스가 죽으니까 헬렌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과부가 되니까 왕이 그 이쁜 여자를 남주기 싫거든요. 왕가에 누굴 줘야 돼요. 그래서 왕자 중에서 왕자에게 줍니다. 그 헬렌을 또. 참. 여러분 도덕은 생각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 미녀가 뭐 좋다고 그냥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데리고 사는지. 그러는데 헤레노스, 저 예언자 헤레노스가 헬렌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자기 안 주고 자기 딴 형을 줘버리거든. 삐쳐요. 삐쳐가지고 왕관을 탈출합니다. 나와서 이다산에 간다가. 이다산은 알아두세요. 이다는 산 이름이에요. 이다산. 저거는 그 평론이나 수필에 많이 나와요. 아, 이다산에 가서 막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세속을 등지고 어떤 그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겁니다. 그걸 이다산으로 갔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 가서 있는데 오데세이가 그 꿰보잖아요. 그리스 장군 중에 오데세이는 꿰보거든. 꿰보니까 헤레노스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왔어요. 와서 이제 너 비밀, 네가 아는 거 비밀 다 말해라. 우리가 그리스군이 왜 지느냐 하니까 이 헤레노스가 목마 아이디어를 줘요. 목마 세가가 이래야 당신들은 트로이를 멸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오프톨레모스는 누구냐 하면은 아킬레우스의 아들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죽었거든요. 그 장군이 최고의 장군이 파리스한테 죽어요. 죽으니까 파리스는 또 딴 사람이 와서 죽이거든. 죽고 그런 거죠. 그럼 아킬레우스가 죽어버리니까 아킬레우스가 이제 헥토르를 죽이고 지도 죽어요. 죽으니까 장군이 없으니까 그리스가 패배할 것 같잖아요. 그 아킬레우스 대신에 그 아들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첫 시간에 했던 필록테테스 있죠. 뭐였어요? 최고. 헤라클레스로부터 최고 활과 화살을 받은 그딴 사람이 있었죠. 그걸 또 데리고 와라. 세 가지 비밀 말해줘. 비밀이 와서 그리스군이 트로이에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딱 그림이 맞춰지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거든. 대충 알겠어요? 자, 안드로마케는 여기는 안 나왔죠. 헥토르 아내입니다. 헥토르 아내예요. 그 왕가의 며느리죠, 말하자면. 그 나중에 왕비가 될 여자죠. 근데 이걸 이제 이
아킬레우스 아들이 포로로 데려가서 아킬레우스 아들 데리고 살아요. 살다가 이게 죽으니까 헤레노스하고 결혼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동생이죠. 시동생하고 또 결혼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도덕으로는 참 무슨 쌍것들이에요. 그리스 양반도 안 해. 쌍것들. 우리나라는 왕실이 아무리 개나발 같아도 저런 짓거리는 안 했어요. 저런 짓거리는 한 건도 없잖아. 서양놈들 그러니까 오랑캐야, 오랑캐. 자, 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왜 저걸 자세히 얘기해 주냐 하면은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녀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더라도 비인간적인 일에 염치 없는 일에 분노하면은 그걸 말릴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익혔죠. 그 다음에 분노하면은 원수를 갚는다. 그게 이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원수 갚아가지고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아킬레우스가 자기 막사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은 트로이 왕으로서는 자기 후대를 이을 왕자가 가서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죽은 뒤에는 뭡니까? 반드시 시신을 안장해줘야만이 복이 와요. 그건 동양에는 똑같아요. 지금 6.25 때 죽은 미군 시신들 지금도 찾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독립운동가들 해외가 죽어도 찾지도 않아요. 참 위대한 나라죠. 위대한 나라야. 그런데 돈 안 써. 이런데 그러면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 왕이 자기 아들 시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적군의 장군 아킬레우스가 딱 가지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프리아모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찾아갑니다. 야, 이 장면 때문에 일리아드이라는 문학 작품이 세계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인간의 중요함, 인간성,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헤카베가 누구라 그랬어요? 프리아모스 아내, 트로이 왕비죠. 집안이 망하려면요, 계속 나쁜 일이 생겨요. 화합을 단행이죠. 이쪽에, 이 오른쪽에 저기 여자거든요. 저기 이제 프리아모스, 헤카베입니다. 헤카베. 프리아모스 아내. 헤카베고, 저쪽에 이 눈 찔린 이쪽 왼쪽 저 남자는 트로이 왕가의 사위입니다. 사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트로이 왕가의 딸이 시집을 갔단 말이죠. 가서 잘 살고 있어요. 한 살림 내줬겠죠. 왕가 사위니까, 부마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 나니까 아무래도 트로이가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래서 하나라도 살리자 싶어서 왕자 중에 어린 왕자 하나를 자기 사위에게 주면서 보물을 그냥 잔뜩 사서 망하더라도 변생명 해가지고 얘를 살려서 트로이 왕가를 있도록 해달라고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의 사위는 뭐예요? 또 도둑놈. 여러분도 다 도둑놈하고 살아요. 이놈이 보물에 탐이 나니까 처음에 죽여버렸어요. 죽여가지고 보물 찾아오고 이런 거야. 그 소문이 이제 왕가에 왔거든. 그러니까 헤카베가 아무리 나라 망하는 위기지만은 사위 이 새끼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는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는 사위 보고 내가 지난번에 준 보물로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줄 보물 더 갖고 왔다.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오너라. 사위가 큰일 났거든. 이미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장모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전해주시겠다. 저한테 주십시오. 하니까 보물 여기 딱 하고는 이걸 내가지고 눈을 꽉 찔러 눈멀게 해요. 그 눈멀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둑놈하고 살지만 처갓집 재산 절대 넘보지 말라 그러세요. 넘보면 전에 눈 찔려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인간적인 얘기. 이 일리아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은 프리암이 프리아모스입니다. 트로이 왕이죠. 프리아모스가 백인, 빌고 국가하는 겁니다. The body of 헥토르, 자기 아들이죠. 헥토르 왕자의 시신을 구걸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킬레우스한테. 그럼 이제 이게 트로이 왕 나이 많아요. 할아버지야. 이게 아킬레우스거든.
아킬레우스 어느 날 막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영감이 하나 들어오더니만 딱 제 굽히고는 위대한 장군이시여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막 하는 거야. 당신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노인이다. 그 어떤 노인이 제일 가련하나 했더니만은 내가 바로 당신이 죽인 헥토르 애비 프리아모스다. 바로 자기하고 전쟁하고 있는 왕이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킬레우스 같으면 너 잘 왔다 이 새끼. 꽁꽁 묶어가지고 그럼 트로이 금방 망하게 하잖아요. 그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그랬느냐? 이제 이 프리아모스가 이제 그 장군한테 내 아들 시신 돌려달라고 이제 애원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야. 장군이시여, 신과도 견줄 만한 힘을 가진 장군이시여,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이 한마디에 아킬레우스가 깜빡 넘어갑니다. 누가 깼는데 애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아무리 천하무적 장군이라도 아킬레우스 아버지는 고향에서 자기 아들이 행여나 다칠까, 전장에서 잘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해보시고 하니까 딱 장군도 자기 아버지 생각해. 그런 동안에 지 할 말 다 하는 거야. 응? 내가 아들을 얼마나 많이 놓은지 아느냐, 아들을.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봐요. 아버지께서는 장군을 생각하느라고 잠도 편히 못 잘 거다. 전쟁에 있는 아들 생각하느라고. 참 인간적이죠. 저래 말하니까 그 명장도 딱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구 세상에서 제일 내가 가련한 불쌍한 노인인 걸 왜 그러냐. 50명이나 있었어. 아카이아라는 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트로이 말로 하면 아카이아예요. 그래서 근데 저럴 때 아들이 50명 있었는데 이 50명 중에서 19명은 한탯줄이야. 핵합에 나온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 죽어가. 다 죽어가. 그런데 내 대를 이을 헥토르가 바로 죽어가지고. 죽어도 좋다. 시신도 못 먹고 여기 있다. 근데 아들 시신 찾으러 왔다. 그래 말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도 헥토르야. 그러니까 신들을 두려워하시고 아킬레우스여, 아버님 생각을 해라. 당신 죽어도 당신 아버지가 심정이 바로 내 같은 거다. 그러면 설득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엾으면 나다. 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 아들도 하나 건설 못하는 왕이 뭐냐? 그래서 제발 그 장군의 자비로 내 아들 시신 돌려가게 해달라 이래 말합니다. 이 명장면입니다. 이게 이 일리아드에서 제일 좋은 장면이에요. 저런 장면 여러분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다 읽지 말고 저런 거 하나만 딱 읽으면 일리아드 오데세이 바딱 하면 돼요. 그냥 가서. 왜냐하면 읽어본 사람도 저걸 저렇게 자세히 얘기할 줄 몰라요. 저런 걸 보면 멋지다 아는 것이 평론가입니다. 모르고 그냥 뭐 이것들 미쳤나 왜 이래 거짓말이야 그런 만큼 평론가 자격이 없어요. 이래서 한쪽은 무사를 죽이는 헥토르를 생각하고 아킬레우스 발밑에 엎드린 채 한참 통곡하니 아킬레우스도 제 아버지를 어떤 때는 또 자기 친구를 생각하면서 둘이 끌안고 울어버려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이때 되면 정말 울겠다. 장군이고 적이고 없어요. 같은 가련한 두 인간이야. 울어요.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킬레우스가 이래 말해요. 불쌍한 분, 실로 무서운 불행을 다 견뎌왔다. 그러니까 이제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서 내 옆에 의자에 앉아라. 그러니까 왕이 안 일어나요. 나는 내 아들 시신 찾기 전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앉아라. 장군들은 원래 변덕이 심하거든요. 그래 준다 했다가 그 미국 대통령처럼 마음 변해가지고 야 이 새끼 잘 왔다 하고 꼭 묶어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해요.
그 몸값 내가 공짜로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그 몸값을 가지고 왔다. 보험을 잔뜩 싸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키레우스도 그럼 이것은 내 친구에 대한 예의로 받겠다 이래요. 참 그 인간미 있죠. 말이 잘하죠. 지가 보물이 탐나서 물론 지가 하지 뭐 그 쫓겠어. 묻었겠어 묻으면 지가 하지. 그러나 이제 친구 그 목숨 값으로 내가 그 보물 받겠다. 그리고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말한 대로 빨리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는 뒤쪽으로다 자기 부하들 시켜서 그 헥토르 왕자의 시신을 기름으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단양하게 해서 염을 잘 해가지고는 그 왕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 하는데 저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놓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잠자락 하고 내일 새벽이 되면은 날이 밝으면은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자다가 왕은 생각해 보다가 아침에 저 새끼가 또 마음 변해가지고 못 주겠다 하고 지 꽁꽁 묶어버리면 트로이는 망한단 말이죠. 몰래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 시신 가지고 도망갑니다. 탈출해버려요. 그러나 뭐 개의치 않아요. 아키레우스는 개의치 않고 죽이려 했으니까. 그 다 알고 놨던 거. 둘이 화해해서 그래 당신의 나라는 트로이는 장례식이 왕실의 장례식이 며칠이냐? 11일이다. 11일 동안 내가 휴전해 주겠다. 10일 동안 장례 잘 치러라. 장례 끝난 뒤에 다시 전쟁하자. 그리고 보내준 거란 말이죠. 어때요? 근사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이것 때문에, 인간미. 그런 게 중요시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도 6.25 때, 빨치산 때 보면 조정래 태백산맥에도 그런 게 나오고, 빨치산과 토벌대 사이에, 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같이 합방하게 서로 용납해주고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많아요. 농산훈련소 갔는 3대 독자 아들을 원래 농산훈련소 훈련 받을 기간 동안에는 면회 금지예요. 접견도 안 되거든, 훈련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그 선의 소설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3대 독자 가놓고 시골 영감이 가스고 가가지고 훈련소 소장한테 가가지고 막 때를 써요. 3대 독자인데 하니까 소장이 부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부관이 자꾸 물으니까 막 그런 것도 몰라 부관이 막 나 모르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하룻밤 재워줘요. 그런 소설도 있거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미 있는 문학 예술이 하는 거. 그래서 문학이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안드로마케가 누구였어요? 헥토르의 아내잖아요.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이제 시신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으니까 이제 자기 남편 붙들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데세이가.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일리아드. 트로이를 정복할 때까지의 얘기가 일리아드. 그 다음에 승리한 뒤에 장군들이 다 이제 귀국해요. 귀국하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금방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데세이는 죄가 많아서 오는 동안에 여러 신들의 저주와 마술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10년 만에 돌아와요. 1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모험을 쓴 것이 오데세이란 말이에요. 딱 알겠죠? 제일 처음 당한 게 뭡니까? 외눈박이, 동굴의 외눈박이 거인. 거기서 이제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외눈박이 거인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 외눈박이가 동굴을 꽉 입구를 막아버리고는 이 외눈박이가 오데세이 부하 12명인데 그걸 잡아먹어요. 그냥 두 다리를 딱 쥐고 우리가 뭐 고기 토막 먹듯이 두 다리를 딱 쥐고 입으로 이래 핥아가지고 싹 이래 막 뼈까지 작게 씹어 먹어버립니다. 나머지 못 씹는 뼈는 그냥 뼈만 탁 버려버리고. 12명 부하 중에서 6명짜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데세이가 탈출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힘이 세니까. 이래가지고 이 외눈박이거든요. 불에다가 큰 기둥을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는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그냥 생포도 가지고 밟아가지고 포도 만들어 포도주를 잔뜩 넣어가 잠들었거든.
잠들었을 때 그 기둥을 들고는 눈을 꽉 쑤셔버립니다. 눈이 멀었죠. 눈 먼 상태에서 양들 3마리를 세워가지고 그 밑에다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눈은 멀었지만 기운은 남아있으니까 동굴 입구에서 나가는 걸 더듬어 봐요. 그럼 양이거든. 내보내. 근데 양 3마리마다 부하 하나씩 나가니까 다 나가버린다. 다 탈출했단 말이야. 탈출해서 막 바다에 가서 이제 보트를 타고 노트에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쏘은 거야. 쏘은데 눈이 안 보이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더듬어서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오데세이가 막 놀려요. 야, 이 눈먼 새끼 약 하고 이제 뭐 배를 타고 가니까 모르니까 이놈이 힘이 세가지고 바위를 들고 올라가 던지니까 정확히 겨냥을 못 하잖아요, 보트에다. 그러니까 아무나 던지니까 배 옆에 돌이 떨어지니까 배가 출렁거리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 위험을 뚫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 얘기예요, 저게. 저게 외눈박이야. 탈출했거든. 근데 이 장면이 오데세이에서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이게 진실이 있어요. 어떤 진실이냐 하면은 입씨름 하면서 욕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하고 욕하고 이제 도망가거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멀리 가버리면은 아무리 거인이라도 던지는 범위가 넘어서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서 이제 막 갑니다. 갔다가 어디 가서 시큼 먹어, 배불리. 먹고, 그때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죽음을 면한 것은 고마웠으나 지난 동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삼류 작가들이 쓰면은 가면서 그냥 하무개야 하고 뭐, 그 죽은 애들 이름 부르면서 뭐 자리끄락 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자기가 살기 바쁜 거야. 그 전투 영화에 보면은요, 같이 있다가 부상당한 자기 친구 있으면은 꼭 끌고 와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전투에 가봤던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안 그래요. 지 도망가기 바쁘지. 그래도 끌고 왔다. 그건 좀 인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 살기 위해서 자기 동지 잃어버리는 건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또 와가 도망갔죠. 가면서도 안 울어. 지가 먹고 난 뒤에서야 슬퍼합니다. 누구? 저의 진실을 보는 눈. 우리가 지난번에 진실을 보는 눈 했죠. 해바라기가 내 뭘 봤어요? 뭐 봤죠? 그게 진실. 진실을 보는 눈이 저런 어떤 사건을 보고도 진상을 못 보는 거. 그게 이제 저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집에는 몇 년 만에 왔어요? 20년 만에 온 겁니다. 전쟁 10년, 집에 돌아오는데 10년 걸려서 20년 만에 집에 왔단 말이죠. 오니까 마누라가 못 알아봐요. 개는 알아봐요. 20년 개 살았나? 그건 물으면 안 돼요. 그냥 소설에서 살았어. 근데 개는 알아봤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꼬리만 그냥 이렇게 쓰다듬 주니까 그냥 뻘쳐든 꼬리만 살살 흔들고 있습니다. 개만 알아봐요. 그 다음에 늙은 유모가 이 오데세이가 젊었을 때 멧돼지 사냥 갔다가 확 찧어가지고 상처가 있거든. 그걸 보고 알아봅니다. 왕이라는 거. 오데세이를 알아봅니다. 마누라는 못 알아봐요. 근데 이제 이 페네로페가 부인이잖아요. 오데세이 부인, 천하 미녀, 그리스판 춘향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딱 절조리. 구원자들이 100명이나 모여가지고 막 그냥 서로 저끼리 싸우고 뭐 난리 나고 그랬거든. 근데 페네로페한테 이제 딱 가니까 페네로페가 자기 남편을 못 알아봅니다. 알아본 게 뭐예요? 테레마쿠스는 아들입니다. 젊은 건 아들이야. 저게 이제 이쪽 오른쪽은 구혼자, 자기 마누라 뺏어가겠다는 도둑놈들, 오입제이들. 이쪽 왼쪽은 이제 오데세이하고 지 아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복수를 하는 겁니다. 페네로페의 스위터 구원자들입니다. 구원자들에 대한 보복이죠. 페네로페와 그 구원자들이거든.
꽃을 갖다 바치고 뭐 난리 난 거야. 자, 이랬거든. 이랬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을 테스트한 게 뭐였어요? 퀴즈. 침대입니다. 침대가 이 오데세이가 자기 침대를 어떻게 만지냐면은 침대 이 기둥을 나무에다 묶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침대를 옮길 수 없어요. 아무리 침대 위치를 바꾸고 싶어도 안 돼. 나무니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아, 이게 진짜 내 남편이라는 걸 압니다. 알고 이제 재결합한 거죠. 자, 요까지가 이제 이래가 어디서 우리가 대충이 아니라 이제 안 읽어도 되죠. 책을 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 책값을 가지고 이어와서 커피 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명작을 그리는 것이 문학이다 했을 때 아까 내가 헤레네를 그리는 것이 헤레네 해석을 하는 것이 유럽 문학사다 그랬죠.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끝난 뒤에 그러면 메네라우스 왕이 스파르타 본 남편이 자기 아내 데리고 고이 와서 잘 살았을까요? 일리아드 오데세이에서는 잘 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는 참 착한 거야. 그래도 그냥 잘 살았다. 편하게 죽었다 와서. 그럼 그 여자는 참 행복하죠. 미녀가 되고 볼 일이야. 그렇게 가서 두 남자나 살다가 남은 나라 원수 나라에 가서 두 왕자하고 살다가 왔는데도 또 본 남편 만나가지고 또 만년에 또 잘 살고 편안하게 죽었다. 이게 이제 일리아드 오데세이야. 그런데 다른 작품에서는 너무나 해석이 달라요. 이게 이제 수필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생각해봐요. 누구 입장에서 이제 수필 하나 쓰면 되잖아. 아이스 키로스라는 극작가는 그녀 자신이 원해서 떠나간 불결한 여인이다. 그런 여자 때문에 전쟁할 필요도 없다. 전쟁 자체가 그냥 왕들의 사치다. 이래 보고. 에우리피데스는 허영심이 강하고 타산적이며 경박한 데다가 부정스럽게 쫓아간 헬레나야말로 전쟁 책임져야 된다. 전범으로 심판해야 된다. 저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팔리스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며느리가 와가지고 지 아들도 망쳐먹고 나라를 망쳐먹으니까 그 며느리가 뭐가 귀엽겠어요. 처음에는 이뻐했지만은 나중에는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비판한 겁니다. 정념 때문에 그랬다고 한 거죠. 저런 윤리의식이 로마에 그대로 전합니다. 로마도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는 뭐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자의 그 향락의 대상이지. 그래 보다가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다 보는 거죠. 중세도. 그래 봤거든. 그런데 동화, 그 우화 작가의 라퐁테느 알죠? 라퐁테느가 아름답기는 해도 변덕이 심해 되찾기 위한 전쟁을 할 만한 가치도 없는 여인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럼 미와 악이 완벽한 결합이 가능할까요? 완벽한 결합이?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재미있는 게 크리스토퍼 말로라는 영국의 유명한 이 크리스토퍼 말로 여러분 이름 외워두세요. 근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뭐냐면은 저 작가가 셰익스피어 알죠? 셰익스피어가 가짜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가짜인데 셰익스피어라는 가명으로 쓴 그 작가는 누구냐? 제1 후보가 누구였어요? 베이컨. 제2 후보가 크리스토퍼 말로입니다. 셰익스피어에 못지않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아주 글을 잘 썼거든요. 잘 썼는데 첩보 활동이에요. 첩보 활동이 뭐냐면 이때 영국은 그 헨리 8세 종교 바꾸고 종교 그거 알죠? 종교 개혁 때 영국은 성공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은 프랑스나 스페인 이쪽은 전부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 국가와 유럽은 가톨릭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독일이나 뭐 북유럽 쪽은 나중에 또 그 루터교로 달라지지만, 근데 영국은 이제
가톨릭이었다가 왕에 따라서 가톨릭이 왕이 되면은 가톨릭을 장려하고 성공회를 막 때려잡아. 죽여버려. 개신교도들을. 사형시켜버려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쪽 개신교 쪽 왕이 되면은 가톨릭을 또 잡아 죽이고 런던 성 안에 가톨릭을 못 들어오게도 만듭니다. 그만큼 탄압을 해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서로 첩보전을 합니다. 가톨릭 지지 첩보, 개신교 지지 첩보. 그 루소도 그랬다는 거 기억나요? 루소가 개신교도 집안이거든. 자기 집 가출해서 방랑할 때 바랑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뭐냐? 개신교 된 사람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스파이야. 그 부인, 어머니 하면서 둘이 그냥 같이 살잖아요. 같이 그냥 부부처럼 사는 애인이 되어버린 그 사이인데. 그런 식으로 할 때 말로도 그 영국 종교를 위한 첩보전 스파이였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보부 부원이야. 근데 나중에 술집에서 피살당해요. 근데 그 유명한 괴테 바우스트가 바로 말로 이걸 보고 이걸 모델로 해서 쓴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이 작품이요. 괴테 바우스트에 못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거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파우스트 박사가 뭐냐면은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죽은 뒤에 내 영혼 가져가라 하고는 악마를 자기 하인으로 부립니다. 지 하고 싶은 걸 말하면 하인이 다 해줘요. 저 여자 내 연애하고 싶다 하면 그 여자가 연애하도록 다 하인이 꼬셔줘. 근데 나중에 여자도 정복하다 보니까 뭐 이쁜 여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헬렌하고 하룻밤 자고 싶다. 참 문학을 상상하기 좋지요. 죽은 헬렌을. 그러니까 헬렌을 딱 살려 데려다 줘. 그리고 하룻밤 자잖아요. 그게 저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죽는 순간이 됐어요. 파우스트가. 죽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나쁜 짓 많이 했다. 좀 더 내가 회개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쓴 시거든요. 응? 아름다운 자연의 눈인 태양이여 떠올라다오. 다시 떠올라서 영겁은 낮이 되어달라. 영겁은 낮이 너무 욕심이 많으면은 1년만이라도 1년이 길면은 한 달만이라도 한 달이 길면 일주일만이라도 일주일이 길면 하루만이라도 그 뒤에 또 나올 수 있죠. 하루가 길면 1시간만이라도 1시간이 길면 10분만이라도 10분이 길면 1분만이라도 더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했다. 그런 거죠. 참 명시죠. 저런 걸 여러분들이 인용하면서 수필을 좀 써보란 말이에요. 자, 헬렌 예찬이 나옵니다. 이 뒤부터 헬렌 예찬이 나와요. 여자 책임이 아니고 다른 책임이다. 소크라테스는 그것 때문에 우리 트로이를 멸망시켰다. 결과적으로는 그리스에 기여했다. 저게 문학입니다. 문학의 다양성. 평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란 말이죠. 헬렌의 재해석. 이게 바로 유럽 문학사다. 이래서 여러분들 수필 쓸 때 문학, 미녀를 그리는데 서양에서 미녀 조건이 조금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료에 내가 넣어줬죠. 삼백, 삼흑, 삼적, 삼장, 삼광, 삼세, 삼박, 삼풍.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학은 중국이 제일이거든요. 중국에서 미녀의 표현 이겁니다. 쇄골, 뼈는 가늘고 통뼈입니다. 통뼈가 가늘거든요. 뼈는 가늘고 몸은 가벼운 거. 이 석계륜이라는 사람이 마루에다가 그걸 깔아놓고는 비단 깔아놓고는 거기다가 향수를 쫙 뿌려가지고는 여자 보고 수영복만 입고 걸어가라 그래요.
걸어가서 발자국이 안 생겨야 미녀야. 생기면은 이제 그때부터 감식, 식사를 줄이는 겁니다. 미주노 남복구식으로. 초자는 초나라 영왕이 너무나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초나라 여자 그런 뜻입니다. 해화는 당현종이 양귀비와 태액지라는 연못 거닐다가 꽃이 예쁘다 하니까 그러나 저 꽃이 말 못하지 않느냐. 너는 이쁜 꽃에다가 말까지 하니까 너는 더 이쁘다 해가지고 해화 말을 아는 꽃 그런 뜻이고 명모호치는 두부가 애강두에서 흰 눈동자에 그 밝은 눈동자에 흰 이빨 그런 걸 쓴 거고 경국지색이 이게 이제 유명하죠. 한나라 무제가 이 악단입니다. 악단. 여동생 이연연이가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소개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이래 말해요. 북방에 가인 이쁜 여자가 있다. 근데 절세의 미인인데 혼자 있었다. 혼자 독신으로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한 번 돌아보면은 성이 기울고, 성이 한 고을입니다. 한 고을이 기울고, 두 번 돌아보면은 나라가 기운다. 그렇게 기울지만은, 성과 나라가 기울지만은, 어떻게 그걸 다시 안 돌아보겠느냐. 나라 망해도 그냥 돌아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경가지색은 다 되잖아. 집안은 망하게 할 인물은 다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성까지 망치겠다는 욕심을 가지지 말라. 능파는 걸음걸이가 파도치듯이 이렇게 싹 가는 거리 능파라고 합니다. 저런 걸 수필에 탁 써먹으면은 수필에 격조가 있잖아요. 가인방명, 자고 가인 다명박, 폐문 춘진 양화락. 그것을 유래한 겁니다. 가인방명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방명합니까? 제가 옛날에, 지금은 가인, 이쁜 여자 오래 살아요. 요새는 병원에 가면 안 죽어요. 단장 가인은 창자를 끊는 것 같은 미녀, 빙자 옥질은 그 얼음처럼 그런 자태의 옥 같은 자질을 가진 거. 반야 가인, 밤중에 보면 다 이쁘고, 설부 화용, 일색 소박, 오희월려. 오희월려는 오나라 월나라는 원래 지금 그 상하이 남쪽 지역이거든요. 상하이 남쪽 광동성까지 그게 이제 오나라 월나라인데, 같은 중국이라도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남편이 북경으로 출장 가면은 마음을 놔도 돼요. 북경 여자들은 안 이뻐요. 북방 여자들은 오랑캐들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안 이쁜데, 상하이로 출장 가면은 딱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하이 여자들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왜냐? 오나라 월나라 후손이거든요. 오나라 월나라 여자들이 옛날부터 예뻤기 때문에 오희월려 저런 단어가 있어요. 오희월려. 그러니까 상해 가면요, 여자들은 아주 골조가 달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미녀를 그리는 수필을 써보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티고네의 재판을 합니다. 끝내겠습니다.